진주의 가을을 밝혔던 10월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장이 넓어지고 기존에 제기됐던 바가지 요금 문제 등 일부 해소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용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국내 재선충병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도 진주와 사천, 하동을 중심으로 감염목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정치권과 방제 현장에서는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도와 해안가의 재선충 감염목은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커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고사목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선박이나 양식장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한 방제 작업이 필요한데 바다를 낀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에선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최대 30만 원 수준에 그쳐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검사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검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까지 가는 수고를 덜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기술력을 신속하게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가을을 밝혔던 10월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장이 넓어지고 바가지 요금 등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성과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용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강에 설치된 부스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진주 10월 축제가 지난 20일 막을 내리고 뒷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7만여 개의 등이 남강을 화려하게 비춘 이번 축제. 추계 방식의 변화로 정확한 방문객 수는 집계 중이지만 개막식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광장까지 주요 행사장에 포함됐습니다. 유등하고 이런 게 정말 아주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와봤는데 볼거리가 아주 많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기됐던 바가지 요금과 인파 밀집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 15,000명을 배치하고 음식 판매 시 공동 합의된 가격표 사용을 추진해 효과를 봤습니다. 시에서 미리 8개 부서가 합심을 해가지고 가격을 포준 가격을 정하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가지금 전 일체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 주 메뉴 그다음 부메뉴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바가지. 다만 일부 부스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올라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상권과 축제의 연계성을 높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부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축제장 인근 시설 소개가 미흡해 축제장을 나와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몰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하는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놀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좀 안내가 더 있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 숙박도 하고. 행사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여러 변화를 꾀했던 진주 10월 축제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세심한 접근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하늘소 등 곤충에 기생하다 소나무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는 재선충. 고사는 물론이고 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데요.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피해 규모도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쉽게 그 피해가 목격되고 있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러야 할 산 곳곳에 붉게 물든 나무가 보입니다. 언뜻 가을 단풍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확인해보니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입니다. 최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안일한 대처를 국회가 질타한 겁니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매칭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 재정 자립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7대3의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7대3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8대2 국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법도 지금 70대 30으로 돼 있는데 좀 더 필요하다면 더 높일 수 있도록 재정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선충 감면목은 지난해와 올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선충 감면목은 40만 그루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100만 그루, 올해엔 89만 그루 이상으로 그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 5년 동안 총 300만 그루 넘게 재선충에 감염된 겁니다. 경남은 지난 5년간 약 69만 그루로 집계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재선충병 피해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올해 진주와 사천, 하동의 경우 이미 재선충병이 상당 기간 진행된 중간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곳 모두 올해 많게는 3만 그루가량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방제 속도는 상대적으로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동 섬진강변 인근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벌목 이후 훈증을 통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방제 현장에서는 매칭 비율도 문제지만 예산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을 충족하게 풍족하게 이렇게 배정을 못 하는 것 같고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서럽게 이렇게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미루고 있는 동안에 재선충은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경남도가 올해 확보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총 370억 원. 지난해 425억 원에서 5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도는 해마다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족한 방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을 방문하여 경상남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부족 방제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군 책임 담당대를 운영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손실을 넘어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소나무 재선충병. 정부 차원의 충분한 예산 편제에 이어 관련 기관의 적극적 방제 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의 숲은 그야말로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해안가나 무인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 방제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담행마을 입구입니다. 소나무 반출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산 곳곳엔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마을 끝 해안가로 가보니 고사된 소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전체 바닷가 쪽으로 전체 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느 도 없이 현재로는 소나무 선대는 다 그런상 싶어요. 어촌체험마을에서 200m가량 떨어진 무인도 갯섬은 더 심각합니다. 붉게 변한 소나무가 섬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이 지난해 촬영한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감염이 의심되는 갯섬의 소나무는 400그루가 넘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만큼 인근 해안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는 한 번에 100여 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데 바람에 따라 수킬로미터까지 이동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천을 비롯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남해와 하동 모두 처지가 비슷한 상황. 하지만 지자체는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우리 섬들은 실제로 접안을 한다든지 그 방제하는데 작업 조건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는 그 방제 작업이 조금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해안 지역은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데다 고사목이 바다로 추락할 경우 선박이나 양식장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신수도를 비롯한 한려해상 국립공원 섬지역은 방제 작업을 마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새롭게 방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23억 원을 투입해 2만 봉가량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제2회 경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경남도는 2,084억 원 증액한 총 12조 9,666억 원을
올해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경제 안정사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 폐지에 관한 지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박 교육감은 21일 고성교육지원청 방문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18개 시군을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자체, 지역의원 등 도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2 요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의결됐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에선 면허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최대 30만 원 수준에 그쳐 고령 운전자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남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경남에서도 교통사고 가운데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며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각 지자체에선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지원금은 일회성 10에서 30만 원 수준에 그쳐 실제 반납률은 2%대에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이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면허 반납 지원금의 단계적 상향과 바우처 택시 등 교통 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하자는 것. 실제로 인근 고성군과 경기도 파주시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면허 반납률이 각각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40%와 35% 증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일본처럼 충돌 방지 시스템과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잇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과 안전 운전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단계적 지원금 상향과 교통 편의 증진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그리고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다각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며 경남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고령 운전자 한 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 동안 사고가 0.01건 감소했고 인적 물적 피해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4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면허 반납 등 기존 제도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조례안 3건, 출자 출연안 3건 등 10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제안을 주제로 신동복 의원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각 4명씩 총 8명으로 공정 채용을 위해 채용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합니다. 전용 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한 LH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18일 LH 진주 본사 앞에 모인 주민들은 내년에 있을 해당 아파트 분양 전환을 앞두고 시행된 감정평가 과정이 소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단지 인근 곳곳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분양가 인상을 위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LH 직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LH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감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과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 공공종합시험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검사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접근성 향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소리를 내며 바람을 뿜는 커다란 설비. 바깥에 마련된 모니터에는 여러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기기센터에서 굴뚝 배출가스, 유속 자동 측정기를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환경기기센터에서 굴뚝 배출 분야 환경측정기기 가능 검사는 11개 중 8개 항목.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나머지 3개 항목을 추가 지정받으며 굴뚝 배출가스 전 항목에 대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부 항목 검사를 위해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던 남부권 업체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 저희 원에 맡기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배정을 해서 저희 쪽에서 시험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안산, 서울까지 저희가 접수를 지원해드리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접근성의 편의성과 또 다양한 분야를 일괄로 맡길 수 있음으로써 또 지난 8월 환경기기센터는 물기술 성능검증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에게 정수처리와 해수 담수화 등 7개 기술 분야 성능 검증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성능 검증이 쉽지 않은 물기술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발급받은 검증서가 1,0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세계 물시장에 진입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수출할 때 이제 그 언어적 장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하신 제품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성능 평가 시험 성적서가 필요한데 저희 KTL이 이런 영문 버전으로 이제 시험 성적서를 검사 분야를 넓혀 나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내 기업과 국산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9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위령제에는 초헌관을 맡은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유족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하동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관련 진실규명이 확인된 희생자는 97명으로 미 신고자를 합치면 2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2015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위령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가 항공국가산단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21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부지 7,000제곱미터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 관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유치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건립 사업은 국비와 시비 총 30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 내 경남 e스포츠 경기장에서 다양한 대회가 열립니다. 먼저 오는 26일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오픈 기념대회가 열리며 FC 온라인과 발로란트 결승전, 홍진호와 도재욱 등 전 스타크래프트 선수 사인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엔 경남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과 경남 도지사배 캠퍼스 대항전, 12월엔 경남 직장인 e스포츠 대회 등이 개최됩니다. 경남경찰이 8월 초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파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석장 사망사고를 재조사한 경남경찰청은 발파팀장인 A씨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초동 수사를 맡았던 사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유족은 22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사천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종일 비 소식 들어있으니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6도, 사천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에도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오후부터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52분, 간조시각은 저녁 6시 1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8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